대법원 2002년 선고 2002도 4089 판결 상해교사와 피교사자의 살인 실행, 살인의 미필적 고의 사건. 대법원 2002도 4089 판결은 상해만을 교사한 경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하였을 때 교사자의 죄책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교사범의 책임 범위와 공범의 초과 실행,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상 갈등이 있던 피해자를 혼내주고 불구를 만들라는 취지로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 범행을 실행한 자들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약 20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였다. 상해를 지시한 피고인들은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살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직접 범행을 실행한 자들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는 살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한 범행을 교사하였다면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는 교사범의 책임은 고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지만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구되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칼을 준비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공격하도록 하였으며 불구를 만들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따라서 비록 살해 자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살인의 범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험한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접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들이 머리나 가슴과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흉기로 피해자를 20차례나 반복하여 강하게 찔렀고 그 결과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격 부위만이 아니라 공격 횟수, 흉기의 위험성, 범행 방법, 공격의 강도와 지속성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지휘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직접 칼을 휘둘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를 기능적으로 지배하면서 실행행위를 통제하였다면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범행을 계속하도록 한 피고인 역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교사범의 초과 실행에 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므로 교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까지 무조건 책임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흉기를 이용한 조직적 집단범행은 본질적으로 생명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여 상해치사죄를 성립시키는 것이 사회적 법익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자의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사실상 상해교사와 살인교사의 구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망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 반면 조직폭력배의 보복범죄처럼 다수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론은 책임주의와 사회적 법익 보호를 조화시킨 판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이 판례에서 형사법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죄책은 명확하다. 상해만을 교사한 피고인들은 살인을 교사한 것은 아니므로 살인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직접 피해자를 반복하여 흉기로 공격한 실행자들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지휘하며 기능적으로 지배한 자 역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 판례는 교사범의 책임 범위, 공범의 초과 실행, 상해치사죄의 예견 가능성, 살인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나의 사례 속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이다. 특히 사례형 시험에서는 상해교사와 살인 실행이 구별되는지, 사망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는지, 현장 지휘자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